자, 이번 시간은 우리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자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총칙 파트에서 용어 정의가 예전에 좀 나온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두 번 출제가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뭡니까?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문제 꼴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예전에 그 정비구역 안에 개발행위 있죠. 여러분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용상하는 것 있죠. 그게 의외로 출제 빈도가 좀 높게 나온 부분입니다. 자, 문제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보면은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은 이제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노후 불량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기능적 결함이라든지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를 통해 직접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여기 첫 번째랑 해당되는 거죠. 그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실은 이제 6가지 정비 사업이 있던 거죠. 근데 6가지 정비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부 다 잠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요. 주거 개선 사업이지만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과거의 상공업 지역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통합을 했죠. 여기는 도시환경 개선이 아니라 주거환경, 뭡니까?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 개선인데 여기에 한해서만큼은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험에 나오면은 저소득 단어 하나만 찾으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구별하는 거죠. 기반시설의 정도를 가지고 나눈다고 했던 거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는 건 재개발, 기반시설의 양호하나 낡은 건축물 뜯어고치는 건 재건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또는 도심 부도시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집은 내가 고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도로는 내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 등이 도로를 닦아주는 것, 정비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물어봤자 가로구역책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답을 찾는 요령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 1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을 양호하나?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주거환경 몇 나와야 된다고? 저소득. 근데 거기 보시는 바대로 2번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양호하면은 재건축이네. 양호하면 재건축이에요.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적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한 사업이다. 그럼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키워드를 찾으면 쉽게 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우리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이제 종류라는 게 있어요. 이 정비 기반 시설의 이제 종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도로, 상하, 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개발법에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등자 심수에서 넣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칭하는 표현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요,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만 주의하시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문은 재개발이 돼. 재개발이면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토지 지상권자는 맞는 거죠. 4번 맞고 5번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하도 아파트 연립도를 건설한 일단은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칭하는 거죠. 우리 이제 주택단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이렇게요.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묻는 의도 자체가 지금 2번 용어정의 문제인데, 그 정비사업의 기준을 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의 기준은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74번은 용어 정의에서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 그럼 여기 정비 기반 종류 중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답은 1번 광장이 됐던 거고,
거기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것 있죠. 여기 있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뭐 등등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등등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별하는 내용의 문제였죠. 답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번 문제네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토지 등 소유자의 구성관계를 보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바대로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야. 그런데 재건축을 주의하시면 되지.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를 칭하는 거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 땅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면 땅만 가진 자, 집만 가진 자 등 또는 지상권자는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 보면은 일단은 75번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니까 맞고, 주거관리 사업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에 웬 말로 지상권자라는 단어가 보이네. 지상권자가 왜 나옵니까? 지상권자가 나올 수가 없지. 어차피 뭔가 다른 건 여기서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건축에서만. 이 문제 물어봤자 항상 재건축이 답이야 이거. 재건축에 관계되는 내용이 답이라고. 답은 4번으로 되어 있고요. 5번에 가로정비 사업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6번에 재개발 사업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렇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토지 등 소유자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재개발사, 재건축 사업에서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과거에는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될 일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죠? 현재는 멀쩡한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세월이 지나가면 어차피 낡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라도 사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없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재산권 침해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풀어주고 각자 집이라도 고쳐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미에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라는 게 우리 법에 이제 도입이 되게 됐던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 시장 등이 정비계획 세워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원칙으로 가야지. 해제 요청을 하니까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지정 단계에서는 지정권자가 직권 지정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해제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대로 직권 해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지정권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제 사유가 나와. 해제 사유가 있고, 필수 해제 사유, 그 다음에 이제 직권 해제 사유가 있고.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되돌아가야지. 사업을 하는 길에도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대체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대체 사업이. 그 대체 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 집은 주민들이 알아서 고치고, 시장님은 도로 닦아주는 형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6번 문제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그러죠. 해제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지. 필수 해제에 관한 사유입니다. 이걸 이제 시험에 이제 물어봤던 건데요. 자, 1번 지문을 보니까 설립 추진이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이 승인이 취소가 되었다. 여기 제일 밑에 있어요. 추진이 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마찬가지 1번이면 같은 말 여기있네. 조합 설립 추진이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항 정비 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죠. 조합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준을 여러분이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추진위에 관계되는 것은 2년이고 조합에 관계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봐봐요. 토지등 소유자가 구역전입 50을 2년 안에 추진위 승인 신청을 안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또 세 번째, 추진위 승인 받고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하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은 보세요. 자, 구역 지정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든지,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든지.
조합과 관계되는 부분 3년이고 추진이 관계되는 부분 2년이다. 이렇게 기준 잡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3번 보세요. 조합에 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이 승인 신청을 안 하더라. 추진이니까 2년 맞잖아요. 추진 2년.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더라. 이건데 예정일부터 3년 안에 구역 지정을 안 한 거다.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자체를 안 했던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답이 5번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밑에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도시환경장비사업은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이제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연수가 틀렸네. 4년이 아니라 5년이 됐어야죠.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필수 해제 사유라고 칭하는 겁니다. 해제 요청에 따라 반드시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돼서 거기에 76번 문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시험 문제 나온 건 없지만 연장되는 것 여기 있죠? 여기 3년, 5년짜리 있잖아. 이건 일정 부분 안에 연장되는 것도 있고 2년의 범위로서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 해제는 일반적으로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모습이어서 몇 년 안에 뭘 못했다, 몇 년 안에 뭘 못했다 이렇게. 자, 그런 형식이 되는데 이제 이 밑에 임의적 해제 사유는 절차 진행 개념은 아니죠. 절차 진행 개념은 아니지만 일정한 그런 이제 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으로서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되고다. 그렇게.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6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7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77번은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 안에서 각종 이제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규정이 이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각종 개발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비구역 안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거. 자, 여러분 이거 생각나시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이라고 해서 기본 형식이 6가지가 있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우리 정비법, 정비구역으로 들어옵니다. 1번, 6번 똑같아요. 똑같고 추가적으로 건축물 건축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도 허가받는 사항이 되고 자 왼쪽에 없는 7번 여기는 또 있다고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것들이 허가상으로 이제 규정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이제 우리 지문상으로 파악할 때 좀 더 이제 상세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거기 77번 문제.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 있네. 그러면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관련 없다고 돼 있잖아. 왜 그렇죠? 재해복구 재난수습의 응급조치는 이건 신고사항이 그렇지.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응급조치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오늘 맞는 걸 고르는데요. 가설건축물 건축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 허가상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니은번 중목개발체 여기 7번인데 중목개발체 식재. 그 다음에 디귿번 공유수변 매립입니다. 공유수변 매립 여기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과정에 공유수변 매립이 있잖아. 공유수변 매립. 그 다음에 1번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물건 적치행이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것은 전부 다 맞네. 전부 다 맞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아주 시험 문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100%라는 시험은 없어요. 제발 100%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고요.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문제 지금 한 10문제 된다 치고 하나 빼고는 9개는 전부 다 옳더라고. 문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제하신 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정 모르면은 전부 다 맞다고 하세요. 차라리. 지금까지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알면은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근데 이게 정확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 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온 것 같다. 그럼 A, 전부 다 옳은 거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답 될 확률이 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어차피. 아무튼 최근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7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정비 사업은 이제 형식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넘어가 버렸나요? 자, 우리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봅시다. 이랬어요. 여기서 봅시다.
자, 이제, 이게 낫겠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기본 방침 수립이 있어. 그 기본 방침에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정해 줘. 그럼 그에 따라 이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정비 기본계획상에서 이제 예정구역 지정 등이 있고, 사업의 방향 설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에 맞춰 구체적 계획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절차 진행을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정비 기본 계획이 관한 게 나왔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게 지금 시험 문제로 좀 출제가 된 것 같은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주체는 특광시장 시장입니다. 군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여러분 우리가 대도시라는 게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을 대도시라고 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도시는 반드시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50만이 안 되는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그 내용이 지금 1번에 있는 것처럼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건 보통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 여러분 아시는데 절차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안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짜 같은 거 외우지 맙시다. 제발 날짜 틀리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일반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받게 돼 있다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법 전체적으로 대도시장들은 이제는 도지사하고 동급으로 권한 행사한다고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반 시장만이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지체업 시작 공부에 고시를 하고요. 아, 고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특광시장이 고시하고 시장우수가 고시하고 당연히 알려줘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검토 기간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까? 기본 몇 년이죠? 여기 재검토 기간 5년 여기 정비 기본방침도 5년 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됐네요.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웠던 문제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내용들, 시행 방식, 시행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뭡니까 저기 그 시행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이죠. 조합에 관계되는 내용까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문제 분석표를 좀 봐보니까 뭐 시행 방식이나 시행 절차 등등 이런 것들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죠. 여러분 열심히 배우잖아요. 정비사업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6가지 정비사업에 따르는 시행 방식이 있죠.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이거. 무슨 방식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의외로.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 이제 시행자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 가장 최근에 처음으로 한번 나왔네요.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 또 최근에 좀 주춤하네요.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진짜 매년 나오고 있는데. 뭐 많으면은 3문제도 나오고, 적으면 2문제도 나오고. 조합은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건데. 자, 7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작년 시험 문제죠. 시장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이 내용 봅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있는 과정 속에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거야, 원칙이. 조합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원칙적인 시행주체가 주거개설은 시장우수주택공사,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장님이 맡아서 하는 걸 시행의 예외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걸 시행의 예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합이 하다가 주저앉았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지어나거나 권리관계 분쟁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때 이때 사업 대행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장군수 주택공사가 맡아서 하는 주거 개선 사업에서는 예외니 대행이 나올 이유가 없지. 이런 조합이 하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합이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행의 예외 규정인데 이렇게 잔뜩 있네. 이걸 가지고 시험을 좀 물어봤어요. 좀 지저분하게 물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답은 2번인데요. 1번 들어갑니다.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여기 있습니다. 8번 했죠. 토지 면적의 2분의 4인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해당자가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죠. 그래서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요청하는 때 이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2번은 여기 7번 있는 내용인데요. 수치를 좀 틀리게 해놨네요. 당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2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여기 토지 등 소유 과반수 시장 등 시행자 중에 동의한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율이 틀려서 답 처리가 됐는데 26회 작년 시험이죠. 여러분이 보는 이제 작년 시험 올해는 27회가 되는 거니까 고맙다고 하세요. 이런 지저분한 문제 작년에 나왔으니 올해는 나올 일 없어. 이런 걸 매년 낼 수 있는 만큼 그런 중요성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2번 틀렸다고 보시고 3번의 순환 정비 방식 정비 사업 여기 5번에 있는데요. 그럼 1번 천재지변은 영원히 답 안 되는 거 제발 좀. 현재 천재지변 나오면은 답으로 처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을 좀 주의하셔야 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인데요. 여기 주의할 것은 이건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설문이 지금 재개발 사업이었잖아.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게 된다고. 만약에 설문이 이게 재건축이었다면 5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봐두시라는 얘기지. 이걸 좀 주의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장 등이 맡아서 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되죠. 아셨습니까? 좀 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고맙다 하시라고 그랬잖아. 이런 건 매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잘 나왔다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은 조합이죠. 조합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조합 설립 추진에 관한 문제인데 순서 좀 바꿉시다. 순서 바꿔서 횟수별로 제가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보통 횟수보다 목차별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는데, 자, 81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81번 보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공자 선정도 이게 처음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26회 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혹시나 내용 보기 전에 제가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가 몰라. 시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시공자 선정 시점에 관계되는 거. 조합이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도시정비 사업을 조합이 아닌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장님이 맡아서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 선정의 시점에 관계되는 것. 물론 이제 선정 방식도 같이 알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토지 등 소유자. 아니,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도시정비 사업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조합이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그러면 소사야,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러면서 시공자 선정 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는 민간 주체니까 규약으로 정한다고 그랬지, 규약으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번이 틀렸네. 자, 2번 들어갑니다.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인데, 이때 주민 대표회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장님한테 추천을 해요. 시장님, 저희들은 무슨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을 받은 자를 시장님께서는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에 보니까 자, 시장 등이 군수가 사업한다고 돼 있죠. 시장 군수가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 추천하면은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맞네. 3번 들어갑니다. 3번 주민대표회가 시공자를 추천하게 하는 입찰 방식에는 좀 전에 경쟁 입찰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이렇게 세부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또 일단은 3번은 처음 봅니까? 그럼 처음 봤다면 선택하지 마세요, 좀. 아셨습니까? 왜 그 내용도 모르는데 선택을 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은 법률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맞냐, 그것은. 우리 법을 우리가 모든 법을 다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근데, 이거 뭐 경쟁 입찰이라는데 그 세부 방식의 일반 제한 경쟁 이런 게 있어? 그냥 있다고 하시라니까 좀. 없으면 시험 안 내니까 제발. 예, 그런 것 하나 이제 문제 풀 때는 자신 없을 때는 선택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시다.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설립인가의 시공자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 원칙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라니까. 다만 조합원이 100명이 안 될 때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러지. 100명이 안 될 때. 그래서 100명 이하 정관 정할 수 있다. 맞네. 5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시행자 조합입니다. 보통 이제 조합이라고 그러지. 토지 소유자도 물론 있지만은 시공자 건설회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계획 체결하는 과정에 이 안에 뭐가 포함된다? 철거 공사를 잡아 넣게 돼 있죠. 예전엔 조합이 싹 집 허물고 비어있는 땅을 시공사에게 넘겼지만은 하도 이제 철거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철거를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책임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고 사업 방식을 이제 선정 방식에서 차이가 났던 거 바로 그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차피 조합이 연결돼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갑니다.